친한 건 아니고 예. 그 우병우 선수가 이제 4학년 때 시험을 합격을 하고 예. 사법연수원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연수원 19기들이에요. 예. 연수원 19기가 누구누구가 있냐면 전해철, 예. 최재천. 전해철도 그렇게 일찍 합격했어요? 아니 또 나이가 많은데 전해철은 더 81학번인데 예. 우병우는 84학번인데 4학년 때 된 거고. 그래도 하여튼 2, 3년 상관밖에 안 되네. 1988년에 하여튼 저 연수원에 입소한 게 19기들인데 거기 이제 그 전해철, 최재천. 예, 거기 다 19기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병우라는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만나서 1시간 정도만 얘기를 하면 예. 좋아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건방져. 그래요? 네. 그 나하고 대단히 유사점이 있는데 나는 사람 만나고 1분만 지나면 다 나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웃으면서 예. 깔때기를 들이대는 스타일과 예. 딱 그 뭐가지다 깔때기를 들이대요 계속? 깔때기를 들이대는데 예. 뭐가지에 딱 기부스를 하고 완전히 그 비아그라 한 5개를 잘못 먹어가지고 목이 거의 콘크리트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이렇게 눈빛 자체가 건방지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좀 비위가 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접한 사람들은 좋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저 이렇게 우산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예, 살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좋아하기 힘든 캐릭터인 건 맞아요. 예. 그리고 본인도 또 그걸 부정하지 않아. 그리고 지 스스로는 오히려 그게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왜? 나는 누구에게한테 누가 이렇게 친소 관계로 나는 이렇게 굽히거나 이러지 않고 내 나름의 길을 간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병우의 이쪽에 보면 한계지. 그렇지 않아요? 취재해 보면은 정 기자도 우병우 수석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뭐 감히 만난 적은 없고요. 예. 예. 근데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말씀하실 거랑 비슷한데 또 역으로 자기도 사람을 가려요. 사람을 가려서 자기가 챙겨야 될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챙기고 자기가 버릴 사람은 정말 사람 취급을 취급도 안 안 하고. 하는. 그래도 후배만 그런 게 아니라 선배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뭐 따를만 하다라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충성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외곽으로 빠져 있거나 이러면은 그게도 거의 본 척도 안 하는. 선배 취급도 안 하고. 그런. 근데 왜 스타일이라고 그럴까를 한번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아까 말씀처럼 봉화 출신이잖아요. 예. 봉화가 경상북도에서도 산골이잖아. 산골 중에 산골이죠. 네. 6.25 때 인민군이 들어오지 못한 데라는 데 아니야 거기가. 강원도를 능가하는 산골인데 봉화 출신으로 거기서 영주고등학교를 다닐 때 예. 내리 1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봉화 애가 영주를 가는 것도 사실은 거기서는 대처로 나가는 거야. 출세하는 거지. 그렇죠? 봉화에서도. 예,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영주에서 또 서울대 법대를 갔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하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예, 없었던 그러니까 거야. 영주 출신이 대구나 뭐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법대를 가고 검사가 된 사람들은 좀 있어요. 옛날 장윤석이도 있고 예. 지금 하는 뭐 그 최교일도 있고 있는데 아예 영주 고등학교를 나와서 특히 또 80년대 중반 학번인데 84학번이 예. 근데 그때 거기서 영주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법대를 갔다는 거는 정말 그 동네가 떠들썩할 일이지. 평준화가 돼서 이제 자리가 잡혀가던 시기에 예. 되게 그때는 이제 소위 군 단위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대도시로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으면 전주로 모이고 경상북도 같으면 대구로 대구로 가거나 모이고. 이렇게 하는 예. 건데 그 그냥 시골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러는 경우가 잘 없는데 거기서 서울법대를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4학년 때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빨리 합격한 예, 거죠. 빨리 합격했고 성적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산골의 시골 소년이 뭔가 대처로 나가서 출세해야 되겠다는 어떤 욕망이 있었고 예. 그것들이 또 어떤 재주를 바탕으로 해서 실현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실현이 되고 있었고 그 실현이 되는 과정이 예. 그때 당시에 정서나 이런 거를 비춰보면요. 소위 그 개천에서 용나서 이제 용이 승천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살아온 과정이.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만 해도 이제 누가 뭐 변호사 됐다, 뭐 로스쿨 갔다, 뭐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러면은 요새는 무슨 그렇게 막 플랜카드 걸리고 이런 거 없잖아. 예. 예? 근데 그때만 해도 몇 명 안 뽑을 때고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것 자체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완전한 전환점이에요. 예. 그때만 해도 아니 저도 그 한참 뒤에 사법연수원을 다녔지만 이 속도 위반 같은 거 해서 저 걸려도 예. 신분증 보여주면 막 경찰이 얼마나 미안하다고 그러고 빨리 가시라고 그러는데.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만 해도. 그럼 예. 오. 그런데 그게 호적도도 늦게 돼가지고 우리 나이로 치면은
21살 때 시험을 합격한 거예요. 호적으로 따지면. 호적 나이가 네. 호적도 시골에서 늦게 그렇죠. 신고를 해갖고 네. 뭐 한 2, 3년 늦게 된다고. 84학번들이 보통 65년생인데 예. 67년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호적이. 어... 그럼 87년도에 합격을 이런 얘기 했으니까 알아요? 기자가? 학교도 일찍 들어가 초등학교 6살에 들어간 걸로 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이가 늦게 된 거지. 일찍 들어간 게 아니고 호적 나이가 늦게 된 거지. 그 얘기는 유명한 얘기예요. 예. 21살에 합격을 했어요. 예. 군대도 면제야. 눈 나쁘다고 면제였어, 군대도. 면제되고, 그러니까 21살에 사법시험 합격을 하고 22살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예. 24살에 검사가 됩니다. 호적 나이로. 요새 동네에 24살짜리들 보세요. 그게 사람인가. 요새 동네 24살짜리들이 사실은 그때 이제 막 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예. 군대 막 갔다 와가지고 이제 취업 걱정 그렇죠. 매진하는 뭐 한 그런 2학년으로 나이잖아요. 복학할 그 나이지. 예. 군대 갔다 와. 그렇죠. 얘는 24살에 검사였다니까? 그 서울지검 검사였어요. 옛날에 중앙지검이 없었으니까. 예. 그러면 그때 세상이 어떻게 보였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촌에서 정말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그러면 영주고등학교라 그러면 그게 어디요? 이러는 데 아니야. 근데 거기서 24살짜리 검사가 됐는데 예. 그것도 또 사람들이 다 쳐주는 성적 좋은 잘 나가는 위치에 있는 검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돈짝만한 게 보이는 거야 정말. 그러면서 그 원래 캐릭터가 그러진 않았는데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캐릭터가 형성됐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고 원래 네. 캐릭터도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이 있는 사람이지. 진경준 검사장은 조금 또 틀리네. 거기는 그렇죠. 네. 자기의 잘남을 감추지 못하는 스타일이고 예. 여기는 그걸 막 공격적으로 보여야 되는. 그러니까 진경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을 이렇게 제압을 해가지고 예. 너 나한테 꿇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우병우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우병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를 다닐 때도 선배랑 후배 간에 얘기를 할 때 예. 아니 선배가 뭐 쥐나 나나 학교를 좀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갔을 뿐이지 예. 내가 뭐 굳이 거기서 막 이렇게 꿀려야 될 그 상황은 아니거든. 예. 그 예를 들면 원희룡 같은 경우에 예. 원희룡은 저보다 4년 선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간에 뭐 현장 갔다 오네 어쩌네 해가지고 뒤늦게 고시 공부를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예, 이제 예. 갔단 말이에요. 그럼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 겸손해요 지금도. 원희룡이 우병우보다 100배는 유명했지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리고 법대 선후배 간에 그렇게 내가 너 선배니까 뭐 너 내 앞에서 뭐 저기 해 뭐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예. 근데 눈빛 자체가 우병우는 딱 보면 뭐 네가 후배야? 그래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좋아할 수 없는 캐릭터인 건 맞아요. 근데 본인이 또 자기 스스로는 또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고 검사로서 올바른 길을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일화가 있어도 그런 쪽에 좀 그 재수없는 일화만 있잖아, 그죠? 그렇죠. 보도도 일부 됐는데 사법연수원을 들어가서 참 잘 없는 캐릭터들이 있는 게 예. 그 시험은 일찍 합격해가지고 나이가 어린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이 성적도 나름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고 소위 잘 나가는 거죠. 근데 예. 그런 애들일수록 진짜로 머리가 좋은 애들은 자기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악해 애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나이스하게 대하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향후에도 자기 적이 안 되게 이렇게 관리하는 애들이 보이거든요. 어린 나이인데도. 어린 나이인데도. 예. 근데 정말 철없는 황당한 놈들은 거기 이제 연수원 들어가면은 뭐 향후에도 하고 무슨 뭐 조모임, 반모임 또 뭐 대학 모임 이런 동문회 것들이 뭐 이런 것도 하고 다 고등학교 하겠지. 동문회 다 있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 사실은 제일 느슨하고 허탈한 모임이 서울대 동문회지. 사법연수원 서울대 동문회는 생각해보세요. 숫자도 많고. 다 알 거죠, 다 거의 다. 아니 법대 자체만도 많고 예. 서울대에 또 다른 과들도 많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3분의 2가 서울대니까. 예. 그러면 그 서울대 동문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근데 단지 이제 그걸 하는 이유는 서울대 출신으로 시험이 늦게 된 나이 든 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나이 많은 형들이 이제 회장이라고 하고 애들이 좀 대우도 해주고 예. 나중에 그 양반들 이제 변호사 개업할 거니까 바로 예. 그 양반 변호사 하면 또 도움이 될 것이니까 애들 좀 알아놓으면 예. 그 늦게 시험 됐으니까 애들하고 잘 모를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10년 이상 차이 나니까 그러면 그런 동문회 모임에 가서 그 동문회장이 예. 처음 갔을 때 이제 자기 나이 많으니까 동문회장으로 추대돼서 이제 회장을 하면은 나이 이렇게 술 한잔 주면서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주면서 저기 너는 몇 학번이냐? 예. 뭐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상황에서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하냐? 선배한테?
이런 놈들이 있어요. 띄엄띄엄. 그러니까 매 기수마다 있는 건 아니고 한 2, 3년 만에 하나씩 그런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주 독특하다. 걔들이 명성을 네. 얻거든. 예. 그 뭐 예를 들면 그런 놈도 있어. 내가 당신보다 사법시험 1년 먼저 됐는데 예. 내가 뭐 대학원 다니라고 1년 좀 늦게 들어와서 지금 연수원을 너랑 같이 다닐 뿐인데 왜 네가 나한테 반말해? 맘먹는 거냐. 이런 놈들도 있어. 나이가 한 10년 차이 나는데. 네? 아, 10년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딱 와서 야, 너는 좀 저기 어려 보이고 되게 잘생겼네. 그러면서 술 한잔 받아. 술 그러면. 한잔 받아 그러면은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러면서 바로 야잘까요? 너 까면서요? 아니 당신 사법시험 몇 회야? 당신 너 언제 봤다고 반말해? 이런 놈들이 있다니까요? 동문인데? 네, 서울대 동문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사실은 사실은 변호사가 좀 과도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아니야, 느낌이 막 내가 들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애들이 되게 보면 검찰로 가지. 가서 또 무리를 일으켜. 아. 그렇게 건방지니까. 비슷한 사람이 하나 떠오르긴 떠올라. 저기 경남 도지사 뭐 하고 있는. 그럼 그건 서울대도 아닌데 쩌리가 그러고 다니니까. 아, 또 그러는 거기 거야. 고대지 진짜. 고대일 뿐만 아니라 경북고도 아니잖아, 심지어. 어. 근데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는데 우병우도 그런 일파지, 그죠? 예. 이게 뻣뻣하게만 했으면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우병우 수석이 검사장 달기 전까지 되게 잘 나갔거든요. 검찰에서. 예. 그래서 검사장 되기 전에도 잘 네, 나갔고. 아주 잘 나갔죠. 아주. 전까지. 검사장은 못 달았고 예. 검사장 되기 전까지 되게 잘 나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사실 뻣뻣하기만 해서는 검찰 조직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라서 살아남지 예. 못했을 건데 예. 이제 이 사람이 뭐 그런 검찰의 생리를 느낀 이제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예, 이 초임지가 검사로 이제 2등으로 해가지고 사법연수원을 이제 졸업을 해서 검사로 2등이란 게 검사 뭐예요? 중에서 이제 2등으로 아, 사법연수원 인간 성적이 인간 인간 성적이 성적이. 예. 보통 성적이 높으면 서울중앙지검에 발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 초임지를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근무를 한 다음에 두 번째 근무지가 이제 그 대구지검 경주지청이었다고 해요. 근데 예. 경주지청에서 이제 초임 검사 갓 초임을 뗀 지 얼마 안 되는 검사가 와서 지역 유지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지역 유지는 지역 뭐 정계를 비롯해서 중앙 정계까지 다 끈이 이제 다 있는 사람. 청와대하고 직통으로 거래되는 사람인데. 거래되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 수사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인사처에도 아닌데 이제 나중에 밀양지청으로 이제 쫓겨났어요. 더 물을 먹어. 이제 아니, 원래는 이제 지역 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 인사 라인이었고 그래서 예. 이제 그 경주청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인사 시즌도 아닌데 그 수사를 하다 갑자기 이제 밀양지청으로 이제 명백한 빠져버리고. 좌천이지. 명백한 좌천. 있을 수 없는 예. 인사인데. 근데 그걸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경험을 하고. 유지가 뭐 지역 유지가 이제 YS와 직접 선을 닿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그 뻣뻣했던 우병수석도 내가 어디까지 뻣뻣해야 되고 어디 선에서는 굽혀야 된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쓴맛을 처음 본 거예요. 누울 그 자리를 사건에서. 보고 누워야 되겠다 네, 이제 그렇죠. 힘 있는 놈한테는 제대로 굽히고. 그렇죠. 진짜 센 놈한테는 내가 꿇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때 한 거지. 아. 그래서 사실 재밌네. 어? 사실 수사를 되게 잘한다는 평가가 되게 많아요. 예. 검찰 내부에서. 그리고 큰 수사도 많이 해봤고 뭐 보통 이제 특별 수사를 많이 해온 검사들을 뭐 특수통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 중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뛰어난 검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되게 강하게 또 수사를 해야 된다. 뭐 가령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도 뭐 기소를 하고 막 이렇게 뭐 구조본 삼성 구조본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는데 그 길목길목마다 정말 이제 최고 힘 있는 검찰이 예. 검사 최고직이 여기까지는 끊자라고 하면은 그것도 받아들이는 또 검찰에 대해서는 미덕이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 검찰로서 뒤로 정말 이제 안 좋은 거를 몸소 체험하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적응한 케이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적응력이 되게 뛰어난 거죠. 아. 그런 거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내가 검사장이야. 예. 근데 이제 누구를 조지는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예. 예를 들어 재벌을 상대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강력하게 세게 하는 검사가 좋겠어요? 대충 부드럽게 하는 검사가 좋겠어요? 세게 하는 검사가 좋죠. 왜? 그래야지 레버리지가 하나 딱 생기니까. 그렇죠. 예. 이 세게 조져야지 검사장 입장에서는 네. 저 우리 평검사인데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재벌이나 이쪽 가고 당신들이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것저것 부정한 떡고물들이 쫙쫙쫙쫙 보일 거 아니야. 맞아. 역시 이 네? 전략과 권력의 생리를 아시는 분이
나 그러니까 검사하고 싶다. 그냥 생각할 때 검사장이 지가 재벌을 봐주고 싶을 때 부드러운 검사가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렇지 않죠. 예. 세게 조져야지. 세게 독한 놈이 하나 있으면 예. 말씀처럼 그 핑계대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우병우가 그걸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검사장이 어떠한 채취로, 그렇죠. 어떠한 향수로, 네. 어떠한 냄새로 저 사람을 요리해 주기를 금방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수사를 잘한다고 평가받았던 이유가 아, 수사를 하기 전에 예. 수사를 예를 들어서 처음 딱 사건을 맡게 되면 어. 이 사건을 어디를 치고 나가서 어떤 줄기를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는 걸 되게 검사가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적을 딱 뽑지 먼저. 네, 뽑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경력이 많지 않으면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부장이 끌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경우가. 예. 그리고 내가 뭐 이걸 끌어봤자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우병우는 그런 수준은 아니야. 자기가 쫙 주변을 조사를 해요. 진짜 밤새워 가면서 독하게 해. 지가 쫙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 머릿속에 먼저 한번 정리를 하는 거야.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고. 요쯤 가면 검사장이 그렇죠. 그만 가라고 누를 것 네, 같고. 파장이 어디까지 될 것이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일 것이고 이거를 먼저 딱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수사가 시작이 되면 그 피의자를 예.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기선을 제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예. 살살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못하게 예.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으로 음. 이 사람한테 네가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너는 의탁하는 수밖에 없다. 예. 그 진실을 나한테 얘기하면 예. 내가 네 사정을 고려해서 뺄 거는 빼주마. 음. 이렇게 하는 기법이 하나 있고 난 거기에 너무 잘 넘어가. 하나는 아예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야. 밟는 처음부터. 거지. 모 검사가 그랬었잖아. 그렇죠. 저하고 그 싸웠던 유명한 한모 거죠. 검사. 한모, 홍모 뭐 그런 걸로 유명해졌는데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게 예전에 그런 거죠. 이제 좀 높은 사람이 소환돼서 오면은 들어오자마자 두들겨 패는 거지. 아니 문 앞에서 그것도 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개장시켜가지고 예. 딱 오면은 누구야? 그러면 예 저 홍길동입니다. 그러면 홍길동이야 누구야 임마?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이러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재벌 네. 총수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재무부의 저 세제실장이나 예. 뭐 이렇게 나름 굉장히 잘 나가는 1급, 거야. 2급 공무원들. 예, 예. 딱 왔어. 근데 뭐 이제 오늘 때도 사실은 마음 불편하게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왔는데 문 열고 들어가지고 저 뭐 왔는데 그러는데 검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앞에 새파란 계장이 너 누구야?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무릎 꿇고 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무릎 꿇고 손 들지. 자기는 처음 오는 데고 낯선 데니까. 그러면 뒤에 철문 각 층마다 검찰청은 철문이 있잖아요. 철문이 뒤에서 덜컹 다치는 그 소리가 그렇죠. 나는 순간에 네. 심장이 뚝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제 아무리 잘 나가는 놈도 예. 무릎 꿇고 손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절만 해도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이 뭐 지가 누구 때려가지고 자백받았다 이런 거를 무용담처럼 할 때가 7, 80년대에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오면은 그렇게 해놓고 무릎 꿇고 손 들고 난다긴다 하던 공무원이 예. 이러고 한 10분만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내가 어쩌다가 신세가 이렇게 됐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로 와보시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방식으로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예. 그 전에 무리를 일으켰던 이제 정치 검찰들. 그 라인들은 그렇게 오면은 이제 야,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계장이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몰라 누구야? 그러면 이제 저 무슨 세제실장인가 뭔가라던데 무슨 뭐 국세청인가 뭐 이지랄 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이제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뭐야 너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우병우가 사전에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선제압이 탁월한 거야 말하자면. 바로 꼬랑지 내리고 오줌 싸게 만드는구나. 네, 그냥. 완전히 지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사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모멸감을 넘어서서 그냥 나 얘하고는 이제 뭐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지. 검사가 그렇게 완전 조져놔. 그러면 부장이나 누가 가가지고 다 달래지. 왜 그러셨냐고.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그냥 눈물을 날 정도로 고마운 거지. 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딱 와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 나왔고,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메뉴를 딱 정해주는 거지. 아. 알아서 드십시오. 이렇게 부장, 딱 하면 부장이 부장이나 알아서 검사장한테 하게끔. 알아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걔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유능하고 훌륭한 애가 없는 거죠. 수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거고 사실은 검사로서 가지 말아야 될 행태를 다 보인 거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잘한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기자들이나 또 일반인의 예. 시각으로 보고 수사를 잘한다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수사를 잘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영화나 추리소설에서 보는 것처럼 정의의 사도로 이렇게 밝혀내고 그렇죠. 이런 게 아니네. 내 앞에도 굴하지 않고 예. 머리를 써가지고 쫙 추리를 해서 막 범인을 잡아내고 예. 어? 이런 걸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아니야. 정의를 구현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예, 근데 예. 아니네. 취소해 언론 수사 거기는 잘한다는 거. 아니 이제 그 검찰의 검찰 평가를 내에서는 얘기하는 검찰 내에서 검찰 내에서는 이거 돌파라고 하는데 예. 이게 고비고비마다 안 풀리는 이제 그렇죠. 고리들이 있어요. 예. 이거 뭐 어쩌지 목적지가 저기 뭐 회장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딱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되게 많은 단계를 밟아가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그걸 잘 푸는 거죠. 잘 풀고 고비고비마다. 고비고비마다 뭐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방식이 됐던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잘 풀고 원하는 결론을 딱 갖다 내고 또는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A라는 방향이 있고 B라는 방향이 있으면 뭐 우스원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거를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는데 B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하는 그게 거예요. 가장 네. 훌륭한 PT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그렇죠. 특징이에요. 엄청나 이제 그런 거에서 엄청 좋아하는 거죠 윗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병우가 모셨던 상관들은 다 우병우 수석을 다 좋아하는 게 만들고 그렇게 힘이 모이니까 또 이제 돌파력도 생기고 이제 어쨌든 많은 이제 지지자들도 소수지만 되게 좋아하는 후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되게 좋아하는 후배들도 많고 그들이 또 다 검찰에 대해서 지금 아니, 엘리트고 그러니까 네, 같이 그런 일을 할 것도 때 있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고참 검사로 일을 하고 수사팀이 만들어졌는데 예. 후배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예. 그럼 후배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아주 결정적인 그 집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 돈 예. 관리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예를 들면 김백준이 같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온갖 경험을 쌓아서 그것도 노예질 때 노예졌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렇게 치고 가서 김백준을 통해서 이명박을 잡으려면 예.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럴 때 우병우가 딱 나타나서 내가 김백준을 들은 잡아. 얘기는 김백준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김백준 정도의 레벨에 있는 사람은 조사를 받으러 가도 검사한테 쫄지 않아요. 응? 딱 하면서 검사가 기싸움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앉아가지고 딱 턱도 괴고 있고 예. 뭐 이렇게 팔짱 끼면서 끼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검사들이 그런 걸 지적했다가 나중에 이놈이 언론에 알리거나 해가지고 내가 구설에 오르는 경우 예를 들면 나한테 저놈이 인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시다는 게 두려워서라도 그 심하게 못해요. 예. 일반적으로 사람이. 근데 우병우는 딱 들어서자마자 뭐야 안 풀어?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아무 검사도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못 보던 검사가 하나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예. 검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정봉주가 조선일보 기자 잡듯이 이 어디서 모가지에 기름기가 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엉기고 왜 내가 이거 왜 이거 뭐 풀면 안 된다고 어디 법에 나와 막 이렇게 덤빌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몇 번 해보다가 자기가 쪽팔려서라도 이제 많은데 우병우는 끝까지 너 안 풀어? 너 안 풀어 보자고 끝까지 달라붙어갖고 물어뜯는 거야 얘를. 그러면 얘는 풀어 결국은. 그러면 그거를 지켜보는 후배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그게.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 예.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걔한테서 뭘 끌어낸 다음에 딱 안 될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메뉴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소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럼 그래? 그럼 소고기 먹으면 되는 거야? 먹으면 됩니다.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딱 했는데 지가 이제 들고 가 검찰총장한테 가서 소고기 먹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그냥 이번엔 돼지고기까지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이제 심사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예. 지가 소고기 먹는다고 했는데 예. 그럼 돌아가가지고 이제 말하기도 사실 좀 쪽팔리지. 근데 야 우검사 돼지고기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를 이미 알아채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양념만 이렇게 하면 소고기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당신 얼굴이 우병우로 보여. 거기가 유능한 거죠. 윗선에서 보기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병우 캐릭터 스타일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했고 이게 개인적으로 적이 많아서 나온 정도의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예? 그 얘기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자, 근데 정 검사님. 아, 검사가 아니 기자야. 아, 기자야? 바른 대로 얘기해 오늘. 그런 개인적으로 이런 적이 많아서 흘러나오기엔 사건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뭐 흘러나온 거야,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적이 많은 걸 떠나서 이제 예. 힘이 세면 당연히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리고 사실 기자들도 뭐 어쨌든 힘센 사람들의 뭐 문제들을 밝혀내기를 바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취재에 집중이 많이 됐고 이제 포문을 이제 뭐 터트린 게 이제 조선일보 TV 조선? 아니 조선일보. 조선일보에서 이제 포문을 터트려서 이제 기사를 냈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 사실 좀 뭐 아사무사한 게 있었어요. 사실 이게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2012년 3월에 이제 우병우 씨의 이제 부인이 있는 처가 쪽이 강남역 인근에 있는 땅 1,020평을 이제 넥슨 쪽에다가 팔았다. 예, 팔았는데, 건물까지 예. 끼어 있는 거죠? 그렇죠. 건물을 팔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넥슨에서 1,364억에 예. 구매를 했다라는 건데 이제 사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땅을 팔고 사는 거면 크게 이제 문제가 안 없잖아요. 되는데. 근데 예.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이제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한테 이제 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또 주식을 받거나 공짜 그렇죠. 주식. 예, 공짜 예. 주식을 받고 차를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퍼지고 있었고 근데 또 진경준 검사장이 우병수랑 친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이제 땅 매매 문제가 진경준 검사장이 소개시켜 줬다거나 이제 예, 넥슨의 이제 김정주 대표랑 김정주. 예, 우병우 수석을 그때 당시에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이제 처가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처가 쪽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되게 큰 부자였거든요. 이분이 예. 2008년도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이제 상속세를 못 내고 있었어요. 예. 상속세를 못 내고 상속세가 있었고, 무척 세니까요. 뭐 500억 한 40%쯤 정도가 되니까.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못 내서 가산세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내놨고 그 건물을 내놔서 이걸 팔아야지만 상속세를 낼 수 있었던 예. 상황에서 건물이 2년 동안 안 팔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진경준 검사장이 자기가 잘하는 넥슨 쪽과 잘하는 우병우 그때 당시 연결시켜줬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 예. 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었죠. 조선일보 예.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뒤로 이제 이때다 싶어서 요입당 한 거죠. 다 각 예. 언론사들이 다 요입당을 해서 이제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좀 모여왔었던 이제 뭐 내용들이나 그때부터 새로 취재했던 내용들이 각 언론사에서 다들 이제 폭포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그럼 여러 언론사에서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서 이 수사를 취재를 하고 있었을 땐 우병우 주위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취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윗사람, 예를 들면 이병기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비서실장 하다가 관둘라고 했던 이유가 예. 지를 안 통하고 우병우가 직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또 제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조선일보 보도도 그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다는 얘기들도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 한번 있어 보면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얘가 좀 나름 능력이 있고 쓸모가 있어. 예. 그럼 사람 취급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밟아버려? 그냥 막 죽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놈 입장에서는 정말 아프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왜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겉으로는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잘 나가. 스펙도 좋아. 어.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니야.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어 팀을 꾸릴 때 그 예. 사람 입장에서는 지도 잘 나가니까 나도 당연히 여기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 예. 근데 우병우가 절대 막아 그거는 또. 어. 얘는 저기 끼우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잘 나가는 놈 입장에서도 칼을 품는 거예요. 야, 저게 뭔데 지가 나를 막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저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적들이 많아지고요. 근데 이제 많은 얘기들이 언론사에 이미 들어가서 그럼요. 상당히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있었던 네. 거네. 근데 그 적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 뭐냐면 이게 나름 그래도 자기 관리를 했고 처갓집이 부자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돈 받아먹고 뭐 이런 건 안 했단 말이에요. 처갓집이 또 뭐 어마어마한 부자여서 맨날 재산 등록하면 1등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변호사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기부스가 있기 때문에 뭐 선배가 와서 뭘 부탁한다고 해도 그냥 쳐내버려. 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가장 빠질 수 있는 검사로 변호사들 빠질 수 있는
그 수렁, 예. 돈 문제라든지 예, 예. 아니면 전관 예우를 통해 갖고 예. 사건을 딜한다든지 예, 예. 이러한 거에 안 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사실은 별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본인은 자신 있다. 그렇죠. 돌아서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는 하지만 아.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야, 저 자식 좀 날려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어떤 보직을 보낼 때는 날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필요한 사람이니까 검찰에서.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검사장은 못 된 거죠. 그랬는데 검사장이 못 돼서 이제 꺾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려한 부활을 했죠. 갑자기 이제 민정비서관이 되고 민정수석이 되고 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세상에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으로 정권 말기도 아닌데 그냥 슉 올라간 사람은 네. 최초야. 조응천 사건을 다룬 거지. 그렇죠. 네, 뒤에 처리를 한 그렇죠. 거죠. 처리한 거지. 박근혜 입맛에 맞게 예. 딱 떨어지게 해준 거죠. 아. 그러면서 눈에 들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 우병우 수석을 그렇게 신임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같은 내용인데 눈치를 못 채셨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예. 대통령의 입장이나 어쨌거나 지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위력을 과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럴 때 우병우 같은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그 얘기도 있어요. 이제 사실 이제 우병우 수석이 2번 검사장 승지해서 미끄러졌어요. 근데 왜 그랬어? 그 실력이 그렇게 있다면서? 이제 사실 우병우 그때 수석이 내부에 적이 있어서. 우병우 수석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직접 담당해서 이제 예.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새 정부 들어서서 이 사람을 어쨌든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검사장을 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시절에 이제 이명박 시절에 이제 한번 미끄러졌고 그 다음엔 박근혜 정부 시절 초기에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옷을 그만두고 벗고. 옷을 벗고 그러니까 나온 미끄러졌지만 거죠. 홍만표는 됐잖아요. 예. 같은 수사팀인데도 우병우는 안 됐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연배가 거죠. 비슷한가요? 아니 기수가 예. 기수가 비슷해요? 홍만표가 홍만표가 하나 그렇죠. 선배죠. 네. 하나 선배. 네.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사실 그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우병우 수석이 어떤 라인을 타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갔는지. 그런데 다만 그런 추정은 많이 있었죠. 워낙 검찰의 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민정비서관 간 게 언제냐면 2014년 5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2014년 5월. 네, 세월호 5월. 이후. 그쵸. 바로 직후였고. 우병우가 왜 갔는지를 모른다고? 이제 라인을 어떤 라인을 이명재 타고. 라인이지 이명재 네. 라인. 이명재라는 사람 자체가 경상북도 영주 출신이고요. 예, 이명재가 누구예요?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인데요. 예. 이명재가 나름 검찰 내에서 굉장히 조직원들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예요. 이명재 옛날에 이명재, 이경재, 이정재, 삼형제가 무슨 뭐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명재. 재무부 요직 뭐 엄청 어디 요직에 오래된 다 삼형제가 분이죠. 가 있다고 그 유명한 집안 있어요. 예. 그 이명재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예. 70이 넘었죠. 근데 예. 이명재가 우병우를 김기춘한테 추천해서 갔다는 얘기를 난 들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또 무슨 특보를 이렇게 할 적에 네. 민정특보로 해가지고 저 이명재가 들어가서 우병우를 감싸는 울타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이명재 라인으로 들어간 게 그럼 대체로 맞겠네. 그쵸. 이후에 왜냐하면 사실 민정수석이란 게 검찰총장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휘를 하는데 컨트롤하는 거지. 사실 기수가 낮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지태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명재 그 전 총장이 특별 보장하고 들어가서 우병우 수석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돼줬다라는 그러니까 얘기 이명재 있었죠. 네. 전 검찰총장 변호사가 예. 병풍을 서주지 않으면 예. 그 연배에 있어서 그 연배도 일단 낮았잖아요. 검찰총장을 컨트롤하기에. 네, 그렇죠. 누군가 큰 병풍이 있었는데 그게 이명재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 병풍은 이명재인 건 맞고 병풍 이명재. 처음에 들어간 게 누구 라인을 이명재가 타고. 시켰다라는 건 공개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예. 결국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명재다. 이명재 그 라인이다. 가능성이. 하여튼 그 뒤에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간 거는 이제 예. 그 뒤에 이제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를 할 때 해경 쪽으로도 막 수사 요구도 있었고 막 이랬었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좀 많이 있었고 실제로 뭐 그 뒤에도 일정 정도 2014년 5월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들어가서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추정을 해보면 국정원 댓글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3년에 사이버 사령부 댓글 또 그렇죠. 터졌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2013년 12월에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고 예. 정권이 계속 그 코너로 몰려가는 와중에 세월호 참사까지 터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사고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 무능한 정부라고 하는 게 몰리니까 이걸 디펜스하고 처리할 누군가가 일을 잘하는 선수가 필요했었네. 그거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거죠. 십상시 사건. 그러니까 그거를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건이고 김기춘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무지하게 곤혹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조응천 당시 비서관의 얘기에 의하면 김기춘이 시켰다는 거잖아. 그 자기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예. 자기한테 덮어 씌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뽀록이 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우병우가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조응천 십상시 문제가 터져갖고 권력의 음습한 그렇죠. 뒷모습이 예. 나오고 그랬을 때. 네, 그게 막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와중에 당연히 조응천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윤색을 해가면서 소위 기술자가 돌아가지고 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예. 조응천 입장에서는 우병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렇잖아요. 사건의 본질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각색을 해서 자기가 모함을 받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 그러니까 뭐 거죠. 찌라시 얘기가 나오고 뭐 조응천이 이상한 짓을 한 것처럼 몰고 가는 구도가 조응천이 비서실장의 지시도 없이 개인적으로 작품을 그렇죠, 만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만든 구도가 우병우한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응천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저건 없네. 용서할 수 없는 놈이고 조응천이 또 우병우의 캐릭터를 잘 아는 검찰 선배란 말입니다. 누구보다 근데 잘 안단 조응천 말이야. 입장에서는 지금 우병우에 대해서 좀 고마워하지 않을까? 에이,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밀려나서 그 덕에 국회의원까지 됐으니까. 아니, 근데 그 뒤에 더 골 때렸던 일이 지금 많이 잊어버리셨는데 예. 민정수석 항명 사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예. 그때 김영한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허당 예. 김영한 선생. 근데 우병우가 김영한을 제끼고 예. 김기춘하고 직거래를 하면서 그 조응천 문제, 십상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중에 국회에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막 터졌을 때 김영한이 안 나간다 그랬잖아. 예. 국회에. 예.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는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김기춘한테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빠져라. 예. 그런데 국회 출석을 했는데 의원들이 이제 야당에서 왜 민정수석이 안 나오냐라고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예. 민정수석이 오지 않으면 회의를 안 한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을 나오라고 한 거야. 야, 안 되겠다. 나와라.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아니, 약속해놓고 내가 안 나간다. 내가 왜 나가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무슨 답변을 할 것이며, 그러면. 예. 어? 그럼 그냥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고, 안 했다고 하면 이상한 거고, 나는 안 나가겠다. 예. 그리고 사표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민정수석이. 항명 사건이구나.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없어지니까, 바로 우병우가 민정수석이 된 거야. 바로 올라갔죠. 예.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그 민정수석의 입장은, 내가 바보가 됐다.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자기를 제끼고 비서실장하고 비서관하고 네, 그렇죠.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꼬다는 보리자루 된 거 아니야.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갔으면 예. 조직이 말하자면 그래도 이 사람을 배려를 했으면 딴 사람을 민정수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부에서는 알잖아. 이 사람이 왜 나갔는지를. 그러네. 우병우 때문에 나갔는데 나갔는데 우병우를 그걸 시킨 거야 또 수석을. 그럼 그 옆에 있는 다른 민정수석실에 있는 사람들이 네. 우병우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분들이 그렇죠. 다 제보한 거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분들한테 제보 받았어? 아니요. 그 치받친 제보받은 사람 사람 이름 입장에서도 밝혀야지 그렇고, 물론. 치받친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와 김기춘이 우병우를 얼마나 이뻐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런 수모를 안기면서까지. 근데 그게 이제 레임덕이 확실하게 오니까 이 사람들이 참을 그때 수가 없는 갖고 거지. 있었던 것들을 다 쫙. 하는 거죠 이제. 사실 김영한 민정수석이랑 우병우 민정수석은 되게 친한 사이였던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민정수석실에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예. 수석의 특징이 나오네. 친했는데 예. 자세히 가까이서 일을 해보니까 쩔이야. 그렇죠. 아, 이걸 빨리 제껴야겠구나. 투명인간 취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캐릭터다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은 야, 김영환 너 일을 잘 못하네? 그리고 다른 비선으로 보고를 받는 거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아름답고 기획도 잘하고 근데 그걸 계속 우병우가 주고 있어.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병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방향을 정해서 쫙 밀고 간다 그랬잖아요. 예. 김영하는 캐릭터가 조금 우병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한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하면 이런 사건은 나중에 동티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권력 후반부에 레이더 예, 터질 때 이런 건 터진다. 예,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 양반은 그 합리적이네 나름. 그렇죠. 김영하는 나름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응천도 저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렇게 조응천을 밟으면 조응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예.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는 야, 넌 빠져 이제. 이렇게 된 그렇지. 거지. 그리고 우병우가 가는 방향으로 가서 하면 될 것 같다 그러고 우병우가 또 그런 확실한 그거를 갖고 간다 그랬잖아요. 예. 요리를 입맛에 해서. 딱 맞는. 그렇게 딱 가니까 예. 점점 김영하는 밀리는 거고 바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 김영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야, 그래도 내 수석인데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지만 갈수록 밀리니까 오지가면 국회를 안 나간다 그랬겠어. 이 사람도. 아니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영한 수석이 했던 길이 맞는 게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 각색을 해서 네. 구속영장까지 칠 수 있어. 예. 구속영장 치면은 첩첩산중 아니에요. 구속영장 발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리고 판사가 보기에 이거 뭐 좀 작전 기술을 쓴 냄새가 나? 판사들도 선수니까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설사 또 판사가 넘어가. 그럼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고. 네. 이걸 김영하는 사실 법조계도 알고 그러니까 쭉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홍천은 다 무죄가 나온 거고. 예. 그럼 그때 무리하게 갔고 무리하게 갔다라고 하는 김영한 얘기를 듣는 게 권력과 정권 입장에서 맞는 거였었네. 맞는 건데 박근혜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절대 네. 그걸 수용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불행을 만든 거고. 그렇지. 박근혜가 그걸 수용하는 순간 십상시 천행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입맛에는 딱 맞는 사람이지만 예. 박근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용하기 좋은 칼이죠. 음. 그러니까 쉽게 지금 우병우를 내치지 못할 거라는 게 거기서부터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그때 큰 공헌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내부 비밀을 알잖아. 예. 근데 함부로 우병우를 날릴 수도 없는 거야, 지금은. 이제는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순간 그렇죠. 못 치죠. 그렇죠. 그게 어디서 어떻게 털릴 줄 알아. 네. 박지만과의 관계 뒷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나오는 순간 이거 권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우병우를 절대 못 자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이 비등하고 네. 박근혜 정권의 이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도 네. 우병우가 꼭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병우가 갖고 있는 음습한 곳의 정보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쉽게 못 칠 것이다. 이 사람이 또 사람에 대한 배신 이런 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박근혜 들어서 대통령이. 예, 예. 우병우를 나 내보냈다고 이 사람이라서 해봐요. 깜짝 놀랐어. 이분이라 그래야지 좀. 그 여자분이 그런데 그거를 내보냈을 때 그럼 후임자를 누구를 뽑을 것이며 진짜 인사 개판이다 진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 고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국회에 있을 때도 보좌관끼리 싸움이 붙는단 말이에요. 네. 보좌관하고 비서관하고 싸우면 예를 들었고 야 비서관 네가 아랫놈이 이게 잘못한 거야. 그럼 얘를 쳐내면 그럼 위에 있던 보좌관은 또 잘했냐고. 30% 책임이 있고 70%는 날라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서부터 이 30% 책임 있는 보좌관에게 중요한 일을 안 맡겨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예. 아 도찐개찌지 니들이 네.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렇게 됐던 거 아니야? 예. 우병우 수석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인사의 패착이었네. 그렇죠. 그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하면 안 되는 예. 거였는데 그 특유의 독성과 아집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거야. 수석으로 올릴 때 당신이 그때 저거를 했어 예측을 했어. 저거 큰 문제 될 텐 예, 두고 봐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만약에 우병우를 내보낸다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최윤수 같은 사람인데 국정원 지금 2차장으로 우병우 친구가 가 있잖아요. 예. 그럼 최윤수가 가 있으면 그게 우병우보다 돕기나 능력 면에서 밀릴 뿐만 아니라 예. 그 후임자가 가가지고 사실은 그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거를 알게 되면 아. 이 감춰야 될 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권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병우가 그냥 계속 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우병우는 앞장서서 아, 지금 화살을 맞을 박근혜 대통령 빙의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앞장서서 또 화살을 맞을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 국회의원 나가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그냥 나 청와대 계속 있겠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번에 원래 영주에 네. 출마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아, 영주에 출마한다 얘가 파다하게 돌았는데 이제 그때 사석에서 예. 아는 사람들 만나서 우병우 수석이 얘기하기로는 나 순장조 할 거다. 정치 욕심 가지고 이 정부 들어온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또 사명감이 네. 있나 보네. 아니 그 적성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본인의 캐릭터 너무 맞는 거야.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적을 더 많이 만든 이유가 검찰 인사에만 관여를 하면 모르겠는데 민정수석이라는 게 인사 검증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다른 부처의 인사에도 다 우병우의 이 영향이 있다고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여의도에서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조차도 우병우를 무척 불편해한다 하는 그렇죠. 얘기들이 바다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상시적으로 감찰을 하고 특수부에서 수사하듯이 장관들도 일정하게 좀 캐보고 이런 일을 늘상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예. 이것도 이제 잘 나가는 검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청와대에서 어떤 그 주위에 잘 나가는 검사가 그렇게 많은데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쩌리가 되는 거야. 그 어떤 부처에다가 대통령이 생각한 예를 들면 창조경제에 예. 관해서 니네가 뭘 기재부에서 뭘 해라. 네, 이렇게 임무를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줘놓고 이게 아버지한테 배운 어떤 그런 노하우라고 나름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체크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 일을 제대로 하는지. 네,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근데 체크를 시킬 참 때 불행한 정권이다. 가장 자기가 믿을 만한 칼이 우병우니까 예. 우병우한테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장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감시당한다. 신임을 못 받는다는 생각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실무 집행을 네. 우가하고 있다. 예. 그리고 저기가 저 감시자가 저렇게 있는데 예. 이 사람이 또 절대 사람한테 예의 바르고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도 이제 알아볼 거 아니에요. 예. 누가 이렇게 하냐 그러면 그럼 이제 장관쯤 됐으면 예, 그럼 우병우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좀 대가 있는 장관 같으면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예. 왜 이런 거 갖고 민정에서 이러십니까? 하면은 아 장관님 뭐 그런 건 아니고 오해십니다.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관료 사회에서는. 근데 제가 추측컨대 만약에 그렇게 전화하는 장관이 있으면 우병우한테 죽을 거야. 어디서 지금 네가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럼 그거 한번 당하면 예. 우리 최변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병우 수석을? 저는 직접적으로는 잘 몰라요? 대학 다닐 때 예. 그 연수원 동기들이 식국이라 식국이, 그랬잖아요. 예, 최재천. 예, 예. 또 누구 있었지? 최재천, 전해철. 전해철. 아, 그 그 식- 닭대가리 하나 하는 거지. 그 식구기들 중에 저하고 친한 형들이 많았어요. 예. 우리 동문 선배를 비롯해서 뭐 법대에 친한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동문 선배라고 하면 전라고 아니면 네, 전라고 전라고 선배야. 중에서도 또 그 40회 산 사람이 있어요? 많죠. 아, 많아요? 거기 그 식구기만 해도 우리 전라고 선배가 4명인가 있어. 와, 딱 명문이네 전라고가. 아니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오다 가다가 뭐가 하여튼 좀 눈빛이 예사로운 사람이 하나 있어서 저 사람 누구냐. 예. 뭐 돌 던지거나 이럴 때는 못 보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우병우라는 거야. 아. 근데 우병우라는 이름이 또 이게 우병우가 외우기가 쉽잖아요. 독특하잖아요. 앞으로 해도 우병우, 뒤로 해도 우병우. 그러는데.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 뭐 이런 거 되는 거지.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재밌는 사람이래.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로 좀 개그 캐릭인 줄 알고 말을 시켜봤지. 이렇게 뭐 형 뭐 우병우라면서요 이러면서 말을 시켜보니까 누가? 제가 어. 근데 얘기하는 게 개그 캐릭이 아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상한 독불 장군 너가 누군데 나한테 형이라 그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좀 특이하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우병우 편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예. 드렸던 것 같은데 여학생을 그때 이제 법대는 음미대에 가깝게 있으니까 예. 여학생을 가서 이렇게 그 음대 미대 애들이 법대 근처에 식당으로 오기 때문에 따라가서 이렇게 헌팅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 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시간 있냐고 그러고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예. 이 선수는 스타일이 그냥 딱 가가지고 딱 붙잡고 내 우병우인데 지금 내가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좀 있어 사면서 들어갈 건데 예. 네 팔자를 펴주겠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자가 거절하면. 거절하더라. 예. 라는 얘기를 붕괴해가지고 하더라고 나한테. 뭔 그런 애가 다 있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특이한 놈이다. 야, 독특하다. 예?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우리 선배들한테 물어봤거든. 결국 그래서 우병우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예. 그랬더니 장인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이 사람은 자기 길을 이렇게 가는구나. 자, 그런데 지금 특별 감찰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특별 감찰이 대통령의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 감찰도 특별 감찰이 뭐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 특별검사
예. 제도를 예. 그러니까 왜 공수처 얘기를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 상설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한나라나 새누리당이 그것도 물타기를 해서 비상설 특검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가 또 의결해가지고 특별검사를 하는 할수 걸로 있는? 예, 그런 특별검사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있다가 십상시 사건 나고 어쩌고 하면서 그게 너무 취약하다 예. 이렇게 되니까 그거 입막으려고 만든 게 특별감찰관 제도죠. 그래가지고 청와대 내에만 네, 있는 내부를 거예요? 특별감찰관 네, 제도. 내부하고 고위공직자들을 감찰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청와대 자자들이 한 내부에서 건데. 조금 변형된 공수처인 척하고. 그렇죠. 어. 그 유명무실한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예. 이제 특별감찰관 사무실은 청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바깥에 그냥 저기 조그만 사무실 빌려 종로 어디쯤가 있어요. 어. 그 여야가 추천해가지고 이제 뭐 야당에서는 그때 민경환 변호사 추천했었고 뭐 여당은 이석수 변호사를 했었고 예. 했는데 다 이석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석수가 됐죠. 예. 근데 이석수라는 사람은 그 우병우보다 3년 선배인가 법대 그런데 예. 이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사개위에 파견 나와 있던 소위 검사예요. 사개추위. 사개추위에 예. 나와 있던 검사인데 나름 검사치고는 로스쿨 만들 때 그 사개추위. 네, 그럼 네. 김선수하고 같이 있었나? 그렇죠. 김선수 변호사 밑에 있었죠. 예. 근데 나름 검사치고는 합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방지거나 막무가내로 나대지 않고 아. 이석수 검사는 예. 그리고 뭐 집에 재산도 많고 예. 뭐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변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검찰이 소위 말하는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까 이런 게 예. 공안하고 특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는 공안이 더 앞섰는 거였고 그렇죠. 이제 그 뒤로는 특수가 이제 더 앞서는 것처럼 돼 있는데 요즘은 금조부. 아 이제 금조부가 뜨고 있고 예. 요새는. 금조부가 뜨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안은 그 옛날 시국 사건들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죠. 뭐 국가보안법으로 예. 휘두르고 예. 할 적에 이제 힘이 있는 건데 공안이 그것만 하는 게 공안이 아니고 이제 크게 분류할 때는 선거법도 기획을 하잖아. 하는 애들. 예. 아, 기획. 예. 법무부에서 이제 기획을 하는 예. 것도 공안으로 치거든요. 크게 분류할 때는. 예. 근데 이제 진경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기획 라인이에요. 근데 진경준이가 지난번에 이제 한참 오랫동안 시끄럽게 하다가 아웃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그 시끄럽던 와중에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게 특수 쪽에서 진경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지금 보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특수가 공안을 치는 거다. 이거는. 특수하고 공안은 늘 경쟁 관계니까. 예. 그런 거였는데 저기 진경준이가 날아갔으니까 예. 공안에 보복이 있을 것이다. 복수를 예. 전을 해야 된다. 근데 공교롭게 지금 이석수가 공안 출신인 거예요. 아, 그리고 우병우는 특수 쪽이고. 예. 참 묘하네. 그래서 네? 이 특별감찰관은 이제 그 누가 결정하는 특별 감찰은 지들 그냥 막 떠? 대통령 직속의 기구고 기본적으로 결제를 누구 결제를 받냐? 대통령이 직속 기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예. 대통령이 우병우를 감찰하라고 결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워낙 커지니까 순식간에 엄청 커지고 모든 예. 언론이 다 달라붙고 이러니까 청와대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고 쓰나미에 일단은. 밀려온 거야. 이 밀려오니까 정도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판단들이 갈렸을 텐데 예. 이제 어쨌든 간에 무마하려면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거랄까 저거랄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감찰이 일단 이렇게 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우병우 수석이 주말이 지나면은 잠잠해질 건데 왜 특별 감찰이 띄우냐? 띄우냐 이런 이게 얘기까지 나오고 골대 앞에서 우당탕탕 하다 엉겹결에 골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특별감찰관은 보통 이제 대상이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이제 예. 수석급 이제 청와대 참모들인데 예.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좀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이석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은 예전에 이제 내곡동 사저 예. 특검을 했었잖아요. 그때 예. 이제 이광범 특검에서 이광범. 예, 이광범 특검에서 특검 보를 했었던 아.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내곡동 그때 사전을 밝혀낸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김인종 이제 경호처장 그때 예. 당시 청와대 경호처장을 기소를 했죠. 그렇게 3명을 기소를 했었고 지금 특별감찰관 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백방준 이제 예전에 이제 검찰 출신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인연이 있냐면 검찰에서 내곡동 사저 수사를 했었어요. 예, 검찰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수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예. 백방준 이제 특감 보는 예. 1부장으로 있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아무도 기소를 안 했거든요. 무혐의로 예. 이제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아무도 기소를 안 했는데 끝까지 그래도 김인종
경호처장이랑 3명 기소해야 된다. 배임 라고 혐의를 물어야 주장했던 게 된다라고 백방준이다.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라는 자리는 엄청난 자리거든요. 예. 모든 부장 검사들 중에 선임 부장 검사가 보통 가고 예. 이 사람들이 거의 검사장을 안다는 경우는 드문데 결국엔 계속 그 뒤로 인사가 이제 계속 좀 물먹었구나. 미끄러졌고 아. 그러다가 이번에 이석수 이제 특별감찰관이 발탁을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특별감찰보가 된 거야, 이번에? 그렇죠. 감찰보 이번은 아니고 이제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예. 그렇게 됐죠. 그래서 두 사람 다 그냥 아주 말을 잘 듣고 모든 걸 다 굽혀가지고 이렇게 다 처리를 할 사람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여기는 있어요. 형사부 예. 출신이네, 백방준은. 저 이제 형사분 보통 기획검사들이 이제 많이 그쪽으로 이제 형사 일부 부장을 많이들 그렇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또 이런 또 우연한 기회에 또 되게 또 세게 감찰이 또 이뤄질 가능성도. 백방준도 옷을 벗었나요? 그게 이제 그 옷을 벗고 간 셈이죠. 특별감찰관 본으로 갔으니까 이제 나오고 이제 저는 야, 그러니까 그럼, 이게 예, 이석수가 특별감찰. 그다음에 감찰관. 보. 예. 그다음에 백방준이 보. 감찰관 보. 그리고 이석수는 공안. 예. 그리고 날라간 진경준도 공안. 기획. 예. 공안하고 기획을 함께 보는 그렇죠. 거예요. 공안 기획. 예. 그리고 지금 백방준도 기획. 기획. 예. 그다음 우병우는 특수. 예. 그러니까 공안의 기획에 반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공교롭게도 특별 감찰이 된 이석수가 예. 공안 기획이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거 특별감찰관이 그냥 가기도 또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문제네. 일반적으로 보면 특별감찰이 떴다는 거는 사실은 물타기에서 사건 시간 끌다가 말아먹는 용도인 건데. 난 그렇게 원래는, 봤는데. 예, 원래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 수사도 못하게 하고 감찰한다면서 시간 끌고 네. 우병우 사건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라고 물타기 했는데 하면서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의 관계나 이 내용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석수가 순순히 그냥 아우 해보니까 뭐 아무 문제 없었다 네. 이러지는 않을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제 부딪히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낙 이게 쓰나미가 밀려왔으니까 그렇죠. 특별 감찰을 띄워갖고 적당히 물타기 해갖고 시간 끌면서 사람들 뇌리에 잊혀지고 좀 있으면 예, 이제 뭐 예, 그 예. 올림픽 있고 그러니까 예. 위야무야 쭉 가게 하고 그러길 하려고 바라겠죠. 하는 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이석수가 네. 이거 잘못 그냥 놔뒀다가 정권 레임덕이 심해집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석수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볼 때 예. 저도 저 양반을 이제 만나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겪어봤으니까. 예. 근데 이게 뭐 둘이 같이 있는 걸 제가 보지는 못해서 뭐 장담할 수는 없으나 예. 같이 검찰에 있을 때 이석수하고 우병우가 서로 굉장히 싫어했을 거야. 아, 친해질 수 없는 네, 캐릭터다. 네. 그리고 또 통도 공안기획과 특수로 그렇죠. 나뉘어서 우병우 입장에서는 이석수를 무시했을 거고 예. 이석수 입장에 이건 점잖은 편이거든요. 사람이. 예. 어디 저런 놈이 있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석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정치 검찰이라고 예. 맨날 욕 먹는다. 예. 야, 그러니까 이 감찰이 진행이 되면서 우병우를 쳐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감찰에서 나오는 내용을 갖고 정말 언론에서 의혹 보도했던 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감찰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 더 심한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병우를 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저는 그쪽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두는 아, 편입니다. 이석수의 캐릭터를 보면. 예. 왜 꾀를 냈는데 죽을 꾀를 낸다고 하는 수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 어디 사투리야? 야, 우리 저기 정한봉 기자 틀리면 이제 다음부터 여기 나와야 돼 계속 맞을 때까지. 어? 정 기자는 이게 어떻게 보세요? 특별감찰관이 좀 한계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민정비서관이 된 이후 사건만 보게 되거든요. 그럼 예. 사실 이제 그때 그때 얘기했어요. 네, 넥슨 땅 거래라든지 이런 거는 예. 그 이전 일이기 임명되기 때문에, 예. 이전 거는 보지 않겠다라고 네, 분명히 얘기를 그쵸.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게 그냥 물타기 가는 거 예. 아니냐. 그런데 이제 임명된 뒤에 이제 아들 뭐 보직. 문제라든지 보직 예. 변경한 문제. 예. 그 의경으로 이제 갔는데 예. 정말 이례적으로 규정도 어기고 정말 꽃보직으로 이제 급속하게 가버린 문제가 됐든지 꽃보직 혹은 예. 꿀보직.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그 화성 동탄 땅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기흥 CC라고 이제 이게 원래 우병우 수석 장인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이제 딸 4명에게 이제 물려준. 그렇죠. 그 기흥 CC는 줬잖아요. 골프장이었었나요? 골프장이죠. 골프장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이제 그 땅 옆에 이제 우병우
수석 이제 처가 쪽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걸 자경을 하겠다 땅을 산 거예요 2014년도에 예. 자경을 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게 자경을 안 하고 기흥시 직원들이 이 땅을 이제 하고 농지법 위반이라는 거죠. 농지법 그렇게 위반이 될 되면. 수도 있고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 땅을 이제 2014년도에 샀는데 예.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거예요.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뭐 다른 힘을 써갖고 이게 싸게 샀다는 거예요? 기흥시 주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장인의 땅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차명으로 있던 땅을 이제는 장인 명의로 옮기는 과정이었다. 이제 장인 거를 이제 의혹이죠. 딸에게 주기 위해서 싸게 산 게 아니냐, 싸게 이렇게 판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 장인의 땅인데 장인의 땅으로 명의로 있지 않고 차명으로 있던 것을 딸에게 이제 2014년도에 파는 과정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에 팔았다. 이거 시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이면 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요새 그게 나왔잖아요. 뭐 땅 주인이 새 살고 있더라. 땅 주인이 새를 살고 있어요. 이게 7억 얼마에 2014년도에 이 땅을 팔았는데. 팔았는데 예. 그리고 그 주변에 5억 정도가 되는 뭐 공시가로만 봐도 5억 정도가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막 19평 전세를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취미생활 하니까요. 많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는 옛날에 그 MB 스토리 때 많이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자기 처남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 맨날 그 신용신불자가 돼갖고 돌아다니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게 저는 그게 특별감찰관의 그거에서 좀 벗어나기 어렵다고 느낀 게 예. 화성이 일단 아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병우를 안 칠 것 같다는데 방송을 하면서 점점 우병우를 치는 쪽으로 가네. 아니 박근혜가 바로 잘리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예. 얘기고요.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예. 이 수사망은 피하기는 좀 힘들 거다. 예,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사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제 말씀은 아까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냈다고 드린 말씀인데 그게 그런 예, 무슨 말이었어? 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게 이게 농지와 관련해서 무슨 이렇게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화성시청이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지법 위반. 화성시청 또 그 화성시장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뿐만 야당이잖아요. 아니라 네. 뭐 예산 깎았다고 네. 진도에서부터 화성까지 단식하면서 맨발로 걸어온 사람이에요. 거기 또 장난 아니구나. 그럼 거기 그 산수 아니에요, 산수화. 네. 오산, 그다음 수원, 화성. 화성, 그리고 산수화라고 했고 시장들이 만나거든요. 네. 그다음 그 국회의원들 만나잖아. 이원욱, 안민석. 또 뭐 수원에 누구 했고 만나는데 그래갖고 제가 거기 가서 몇 번 먹었는데 이원욱 나발인데 네. 이원욱 얘기도 안 들어요. 화성시장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야. 그냥 거기도 무조건 들이대. 거기에 걸리면 거기도 못 벗어나기 힘드네. 어쨌거나 화성시청도 조사를 하고 있고 예. 거기 또 그 주인도 지금 이상하게 한다고 또 언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내가 보기에 제일 골 때리는 건 아들 문제야, 아들 문제. 그렇죠. 아들이 일단 사람들이 예. 폭발하는 지점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왜 일종의 영린이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군 병역 문제. 예. 요즘은 이제 위장 취업은 좀 봐줘. 군 병역 문제하고 국정 문제는 못 벗어납니다. 네. 국민감정법, 헌법 위에 있는 국민감정법을 피할 수 없는 게 아들 문제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청문회하고 이러면서 예. 장관들이 무슨 땅 투기했다가 뭐 거기다가 고추 2개 심어놓고 농사 짓는 거라 그러고 뭐 이런 놈들 많았는데 예. 우병우가 지금 그런 비슷한 짓을 하나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의경을 갔는데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운전 실력이 뛰어나서 경찰청에 경무관 차를 모는 사람이 됐고 예. 그러나 조금 있으니까 그 경무관이 또 치안감으로 승진을 하고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군대를 갔다 온 애들이나 군대를 보내본 부모가 누가 그거를 납득하겠냐고. 누가 알아, 그거를. 뻔한 거지 그거는. 나는 우리 아들 며칠 전에 신검 받으러 가는데 눈이 나빠요. 네. 걔 현역 빠질까봐 압력을 막 내놓 1급으로 좀 그 신검 결과 나오게 해달라고 현역 보내야 되니까 그랬더니 병무청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건 병역 비리입니다. 그럼. 그래서 내가 아니 상급 나오래를 1급 만들어 달라는 게 뭔 비리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리입니다. 윤석열 검사 재산 등록 더 많이 했다고 징계했잖아. 실제보다 많이 했다고. 세무를 신고 안 했다니 이제 징계 받았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 아들이 1급 나와갖고 우리 축하해주면서 막 소주 먹고 난리가 났었어. 그런 건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군 문제는 요 군 문제를 제대로 건드려야겠네. 그러니까 나는 그 기자회견에서 왜 해명한다고 네. 한번 우병우 수석이 그 유명한 거 했잖아. 신문지로 책상을 때려가면서 뭐 했다고 할 때
아들 문제에 대해서 이 선수가 해명한 걸 보면 예. 내 아들이 지금 군대를 안 가고 병역 기피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얘기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을 니들이 왜 관심을 개돼지들이 왜 관심을 갖느냐. 그러니까 더 파보니까 얘가 근무 기간에 3분의 1이 지금 외출 외박을 했다는 예. 거잖아요. 나오면 포르쉐 타고 다녔다는 거잖아. 아 그래요? 집에 포르쉐가 있대잖아요. 오. 그 동네 사람들이 있죠. 얘기를 해줬잖아. 네, 동네 사람들. 참, 근데 그 좀 촌스럽다. 포르쉐를 왜 타? 페라리를 타고 다녀야지. 근데 그 차도 좀 의혹이 있는데 우수석 그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차가 없어요. 없어. 차 없어? 사람이야. 차가 없는 사람이야. 이제 사실 이제 이 근데 세컨카로 포르쉐가 있고 집에. 아니 차가 샀었대요. 그쵸. 다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석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처가 쪽이 운영하는 정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그건 뭐 하는 세요? 정강에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뭐 관리하는 임대 이런 걸 하는 회사인데, 작년에 급여를 지급한 난 적이. 정강 그러니까 우리 정강이가 있잖아. 그래서 무슨 족발 공장하는 회사인가? 그 급여 지출 내역이 없어요, 작년에. 어머. 급여 지출 내역은 없는데, 차량 유지비라든지, 예. 이제 뭐 그 접대비, 이런 사용 내역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이제 그래서 차를 회사 법인으로 등록해 놓고, 그걸 끌고 차를 다녔다. 들고 운영했다라는 이제 의혹이 또 있죠. 법인 소속의 차량은요. 네. 차량을 어떻게 운행했는지, 법인의 카드로 기름을 어떻게 샀는지 차량 운행 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인에서 차를 운영해보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 차량 운행 일지를 내놓으라 그래야 돼요. 차량 운행 일지를 쓰지 않으면 그거는 법인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했다고 볼 수 없는 거야.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쨌거나 하여튼 재산 등록 1위를 했던 공직 출신의 변호사가 차가 없어. 자기 차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청렴한 거죠. 그러면 자기 차는 없고 너무 차만 있는 거지. 집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인데 차가 없어. 야. 그게 재밌더라. 기자들이 취재하러 가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 차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차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아파트. 바로 요 앞에 아니야. 압구정도 현대아파트면. 아파트마다 왜 차 그거 대수 그거 예, 다 등록돼 있죠. 등록하잖아요. 그거 가보니까 5대였다는 거잖아. 그 아파트에도 기본적으로 2대는 주고 그렇죠. 3대씩 추가요금 넘 내잖아. 그 추가금 내죠. 그건 네.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야. 글쎄요. 결국 시민 수사대가 다 잡아내네. 아유, 그래서 우리 정한봉 기자는 어떻게 우병우 수석이 스테이 할 것 같다. 집에 돌아가실 것 같다. 둘 중에. 사실 지금 말이 길어 왜 그렇게. 저도 탈출구가 있어야죠. 이미 여기 온 순간에 빠져나갈 당신은 구멍이 죽었어 이제. 의원님을 위해서 예. 계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8.15 전까지 이 방송이 8.15까지 안 나가야 될 텐데 참 큰일입니다.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저는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전에도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더해서 사실 지금까지 우병우 수석이 쌓아놓은 이게 검찰뿐만이 아니라 예. 국정원이 됐던 뭐 경찰이 됐던 가지고 있는 라인들이 사실은 되게 세게 있거든요. 사실 이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면은 계속 라인 유지가 안 되는 사실 조건과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절대 안 나가기가 내보낼 힘들 것 건데 같다. 나는 네. 저도 이제 전 CBS 방송 정관용 교수 아, 나가갖고 예. 쳐내기가 힘들 상황이다. 근데 감찰까지 떴으면 한 50.1%를 쳐내는 쪽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근데 하도 정관용 교수는 쳐내는 쪽으로 막 몰더라고. 예. 근데 쳐내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1년 반 남은 레임덕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럼요. 만들어 놓은 네, 지금 네. 드림팀이에요. 그럼요. 예, 맞아요. 이 드림팀을 쳐내기에는 대단히 불편하지.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난 최변이 오늘 야마를 핵심을 잘 집었다고 보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이 그 방패막 이 성을 딱 방패막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금이 가갖고 담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담이 무너지기 전에 쳐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권력 내부에 균열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요. 예. 그 처음에는 이렇게 드림팀이었었는데 드림팀에 화합력, 통합력이 일체감이 있으면 예. 우병우 개인이 문제가 있어도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안 되죠. 공고한 기초가 내부에서 균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다른 팀을 빨리 급조하면서 쳐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